안녕하세요. 자, 오늘 굿데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항체가 뭐냐? 나는 아들의 친구가 검사분이에요. 검사분이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간에 간염이 왔는데 이거를 항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항체는 뭐예요? 간암은 뭐고 간염은 뭐냐? 면역을 잃은 것이 간염이거든요. 면역을 얻은 게 항체거든요. 근데 그 검사분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질을 섭취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음식에 먹는 비율을 몰라가지고 6개월, 8개월까지 섭취를 했는데 간에 항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면역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면역을 얻는 길은 에너지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내야 돼요.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뭐냐? 힘 아니에요. 내 뼈도 튼튼히 말고 머리카락도 튼튼히 만들고 폐도 튼튼히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항체를 못 만들면 면역을 잃어서 다시 간염이나 간암으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있지 우리가 항체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때 면역을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폐결핵이 저도 진단을 한번 의사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간염 환자, 암 환자, 피부병 환자 이러는 세포에 항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에 세균이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세포 속에 living in the 셀 속에 뭐가 살아요? 박테리아가 프로파게이터 번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면역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균이 우리 세포 속에 다른 세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항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 검사 그 친구는 간 속에 세균이 번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폐 속에도 세균이 프로파게이터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면역을 잃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식품 허가를 내려고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에가 식품 허가를 내면 항상 피 검사를 해요. 면역을 잃은 사람, 간에 항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식품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그 당시만 해도요. 그게 지금 한 26년 전이죠. 그래서 이 피를 뽑아가지고 딱 뽑더니 사흘 만에 가니까 당신 몸에 항체가 있네요. 간에 항체가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항체가 생겼다면 간 속에 세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세균이 번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폐결핵 속에 세균이 침범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기쁜지 말이에요. 아, 나 항체를 얻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병에서 완전히 노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폐결핵 알았을 때 그 검사 친구가 간염이 있을 때는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에너지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질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내면은 자연히 우리 몸속에 세포도 정상이고 혈액도 정상이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우리 몸속에 침범도 못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 번식할 수도 없다는 얘기야. 피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사 그분도 1년 8개월 만에 항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체가 생길 수 있는 물질이 뭐냐. 첫째,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야 소화도 되고, 에너지를 내야 장가도 가고, 시주도 가고, 에너지를 내야 우리가 장도 깨끗하고, 뇌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 우리가 말하는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또는 여자들 에스트로겐 호르몬, 전립선에 있는 호르몬,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또는 인슐린, 이러한 모든 물질을 단백질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단백질이 만듭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내야 인슐린이 팡팡팡팡 나오겠죠. 그럼 에너지가 없으면 인슐린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분비가 안 되니까 당뇨병이 오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면 혈액에 있는 우리 당분, 혈당, 그거를 태우질 못하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태우죠. 그래서 인슐린도 분비도 못하고 혈당도 갈 데를 가질 못하게 하니까 우리 세포 구멍을 열질 못하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이 혈액을 순환 못하고 소변으로 나와요. 그러면 소변이 나오면 신장에 사구체 세포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러한 질병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항체를 만들지 못한다 이게요. 에너지는, 항체는 누가 만드냐? 탄수화물이 만든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 저염고미와 함께 섭취하는 길 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뮤니티는 면역이죠. 이 면역이 루즈,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항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간염이 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간염이 와요. 면역을 얻은 사람은, 항체를 얻은 사람은 그냥 가요. 모르고 갑니다, 일생은. 근데 면역을 잃은 사람은 다시 간이 염증이 생기고 다시 지방간이 오고 간암이 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쳐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을 먹어야죠. 그게 바로 70%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갖다가 70%로 위로 바꿔서 먹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항체를 못 만들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간염에서 지방간에서 간암으로 병사를 결국 얻고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 폐결핵 환자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에다가 저염고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엿기름이죠. 엿기름을 그냥 그 섬유질까지 갈아가지고 죽을 쓴 거예요. 죽을 써 저염고미를 해가지고 그것만 한 1개월 내지 2개월만 먹어보세요. 에너지가 그냥 충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이 에너지죠? 거기다 콩 좀 한 20%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서 한번 섭취해 보세요. 콩은 레시틴입니다. 아니야, 리놀산입니다. 콩은 리놀산인데 간에 들어가면 리놀엘산으로 바뀌거든. 오메가3로 바뀌거든. 그러면 콩은요, 우리 몸에 세포도 만들지만 세포, 물질, 지방, 저것도 만들어요. 기름과 물과 합칠 수 있는 오메가3 성분도 만들 수 있는 게 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콩은요, 오메가6 지방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메가3로 만들어줘요. 이 콩이요, 우리 저염고미 농도 솔큘레이트만 잘 되면은 이것이 간에 들어가서 이게 니놀산이에요. 니놀산이라는 거는 오메가6고요. 니놀엔산으로 바꿔줘요. 오메가3로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엿기름을 다시 말하자면 그냥 통밀을 갈아서 또 싹이 난 거를 갈아서 거기다가 콩을 한 20% 넣고요. 그리고 같이 갈아서 저염고미를 타요. 죽을 쏘가지고 탔다가 보온밥통에다가 넣어서 그 이튿날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을 3끼를 해서 한번 에너지가 충분히 60% 이상을 내면서 우리 속에 호르몬, 인슐린 또는 그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줘서 서큘레이터를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도 치료되면서 간에 항체가 생기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저도요, 폐결핵에 있다가 간에 항체가 생기고 폐에 항체가 생긴다는 건 우리 세포 전체가 세균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면역을 얻어서 모든 병마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우리 몸속의 항체라는 거예요. 항체라는 건 뭡니까? 이물질, 세균이 이물질을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세포가 여기 살았으면 모기가 앉으면 벌써 알죠? 모기가 와서 뜯어먹고 피가 줄줄 나오도록 뜯어먹어도 모르는 것이 그 사람 면역을 기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 단백질이 이탈자, 60, 70%의 탄수화물이 이탈자는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기 자주 드는 사람, 비염 온 사람, 천식 온 사람, 폐질환, 간염질환은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내지 못해서 온 병이다.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속에 저염고기만 충분히 있으면은 썰기를 해서 항체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항체 만드는 물질이 우리 혈액 속에 있겠죠. 그렇죠. 혈액 속에 컨테인되어 있겠죠. 혈액 속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분자죠. 눈에 안 보여요. 왜? 흡수되고 배설이 되려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섬유질은 전부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일단 위에서 100% 소화가 돼야 되고 또 거기서 pH를 맞춰줘야 되고 거기서 소장으로 가서 우리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 당분이 혈액 속에 60%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몇 프로? 20%가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정도 한 10%나 5% 정도의 지방질이 어디에? 혈액 속에 컨테이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피순환하면서 물이 모자라요. 세포가 죽었던 부분 살려줘야 되고 병든 부분 다시 고쳐줘야 되고 새로 만들 자리는 새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항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줘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당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은 탄수화물에다가 감이나 또 도마도나 우리가 뭐 있어요? 맛있는 게 이렇게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천연 감이 그렇게 많이 당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감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무슨 일을 에너지까지 같이 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곡식은 탄수화물이 되고 또 채소와 과일은 뭐예요? 알칼리죠. 알칼리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칼리 식품은 봐요. 알칼리 우리가 혈액에 뭐가 들어와? 혈액 속에는 알칼리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산성 아니에요. 산성이 어떻게 알칼리로 바뀌냔 말이에요. 그것은 무기질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기질이 혈액 속에 일정 공프로가 있어야만이 산성이 들어온 것을 알칼리로 바꿔줘서 삼투압작용을 하면서 우리 뼛속, 세포 속, 간, 세포 속, 우리의 모든 근육 속에 산성물질을 집어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줘야 우리 세포는 뭐예요? 산성이죠. 산성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면 어땠지? 계속 산성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포의 물은 중성으로 만들어주고 혈액은 알칼리로 자동으로 맞춰줘야만이 우리가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에너지도 내지 못하고 우리 몸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신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원리를 아니까 내가 100세 살면서 어디 가서 미국 가서 강의한다. 미국 가서 내가 농구도 한번 한다. 배구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항체가 생긴 사람만 해요.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나 죽어. 나 일찍 죽을 거야.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액의 혈액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혈액의 균형은 뭐예요? 바로 내가 얘기한 산성
당분, 산성 당분을 실은 뭐가요? 무기질이 담은 7.3이라는 알칼리 물에 그 담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성인 저염고미 농도를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면 automatic adjust 자동적으로 우리 혈액이 염소가 갈 자리는 염소가 가고 알칼리가 갈 자리는 알칼리로 가서 우리 피부는 산성으로 약산성으로 우리 소변은 약산성으로 대장액도 변도 약산성으로 이렇게 모든 문이 강산성으로 갔다가 또 강알칼리로 갔다가 약산성으로 우리 몸에 쫙 빠져서 배설이 되는 작용이 항체와 이러한 모든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상선 여자들이 호르몬,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이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탄수화물,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찬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은 에너지를 못 내니까 힘이 없으니까 몸이 차죠. 음식물을 못 태우니까.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태울 게 없죠. 갑상선 저하증들은 단백질, 다시 말하자면 육류와 이 과일만 먹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으니까 우리 몸을 태우질 못하니까 에너지를 못 내니까 몸이 찬 거예요. 이런 원리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인슐린이 이제 안 나오는 사람, 당뇨 온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없어요. 태우질 못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뭐예요? 당분이 아니죠. 뭐예요? 과일물, 또 거기에 그 알칼리, 혈액이 알칼리 유지해서는 저염고미가 없죠. 그 혈액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올라가고 고혈압 환자들이 혈관에 물이 고여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서 그게 갈 데가 없잖아요. 피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혈액이 반건강체다, 산성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밥은 고구마, 감자, 현미, 콩 이런 거를 섭취해서 탄수화물이 70%, 콩 같은 걸 20% 같은 걸 넣어서 발효를 해서 또 당분은 반찬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알칼리 식품, 산성식품을 같이 함유해서 섭취하면은 세포가 반토막이 되어 있죠. 반토막은 흡수 배설을 할 수 있는 물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은 우리는 항체를 얻어서 모든 세균과 싸워서 이기고 오늘날 그 신종 바이러스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미,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 에너지를 낼 수 없으니까 세균한테 지금 전명돼 가서 죽어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요새 영아들이 뭡니까? 이제 막 갓난애들이 신종 바이러스 걸리는 거는 어머니에게 죄가 있는 거죠. 그 애한테는 죄가 없죠. 어머니가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물질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70%, 단백질 20%, 지방질을 10%를 해서 섭취를 하시는 분은 분명히 몸에 항체가 생겨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도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런 아이를 생산한다면 나라도 부흥하고 그 집안의 건강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